안녕하세요.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소청의 심사 대상 그리고 심사 제기 기간 등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청 심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심사 대상은 징계 처분 그리고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그리고 부작위 이렇게 세 가지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는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달리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징계 처분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없는데요. 파면, 해임, 그 다음에 정직, 그리고 강등도 있죠. 해임 다음에 강등, 정직, 감봉, 그 다음에 견책. 그 외에 이제 한 가지 부수적인 것이 징계 부과금 처분. 이거는 이제 징계 처분과 같이 이루어지는 징계 부과금 처분이 있는데 이것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징계 처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것은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뭔가 불리한 면이 있는 그런 처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강임, 휴직,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면직, 또 전보 조치, 전보 처분도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문 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문 경고라는 것은 사실상 실제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승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후에 혹시 다른 징계 처분이 있다거나 할 때 또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문 경고 또한 불리한 처분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는 어떤 면에서 이제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부작위가 징계 처분이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못지않게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뭔가 결과를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시적으로 승진 대상으로 후보자로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실제 승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장기간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작위에 대해서도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부작위에 대한 취소 신청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예를 들면 복직 청구 이런 것이 또 부작위에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떠한 조치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만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징계 처분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분상의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변상명령 이런 것은 신분상의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변상명령의 경우에 업무상 이제 업무를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일정한 요건하에, 모든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오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것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일반적인 추상적인 그런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 공무원의 신분에 관련된 법령 이런 것을 개정해달라, 이런 요구는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행정청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단계에서 했던 것은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또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 행위하고 약간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알선, 권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을 권고했다. 그 다음에 견해 표명, 이렇게 우리 입장은 이렇다, 이런 견해 표명, 이런 것은 법적 효과가 생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소청심사 대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소청심사를 그러면 어떻게 청구하면 되느냐? 사실상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제기 기간 내에 우편 발송한 것이 도달까지 되어야만 소청심사가 그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뭐 팩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은 이제 본인들이 그 공무원 이 심사 청구권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제기 기간입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제기 기간이 도과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청이 필요적으로 전심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청구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전심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제기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심이 안 섰다, 결정이 안 섰다 하더라도 일단 소청심사는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청구 제기기간은 30일 이내인데 뭐로부터 30일 이내이냐? 처분사유 설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처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 처분, 그리고 징계 부과금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등 기타 불리한 처분, 이런 것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사유 설명서가 제기되지 않는 처분도 있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전보의 경우 계고, 그 다음에 경고, 불문 경고, 이런 것은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고 그냥 보통 구두로 아니면 내부적인 그냥 뭐 이런 개인에게 처분사유 설명서가 가진 않고 내부적인 공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 소청의 절차적인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관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굉장히 이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굉장히 좀 그 직종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 다양한 직종이나 그것에 따라서 이 인사권자가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또 관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것은 말로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내용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